안녕하세요. 세계경영입니다. 일본 제국의 역사는 인명의 가치와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결여되어 있고 윤리적 기준이 부재한 채 물리적 폭력만을 최우선시하던 종족이 세계 정세의 흐름을 통해 운 좋게 알량한 힘을 얻게 되었을 경우 주변국과 그 종족 자신에게 어떠한 파국을 초래할 수 있는지를 잘 알려준 인류사의 중대한 경종입니다. 자신들이 초래한 이런 참혹한 역사를 목도하고도 끝내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부정과 부정만을 반복하고 있는 현대 일본인들이나 반일 종족주의, 식민지근대화 따위의 단어를 읊조리며 그런 일본의 뜻에 동조하는 국내의 일부 세력들에 대한 꾸준한 경각심이 필요한 이유죠. 일본의 군국주의는 거세되었고 이제는 평화를 지향하는 경제대국으로 발돋움했다며 안일하게 생각하는 이들도 있을 것이지만 다들 아시다시피 본성이란 건 결코 쉽사리 변하지 않습니다. 근 수십 년 사이에 일본은 국가 전체가 하향 곡선으로 치닫는 변곡점을 맞았고 그로 인해 내부에서 터져나오는 불만을 어떠한 방식으로 해소하려 들지는 역사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야 살만했으니 폭력에 대한 숭배의 방향을 배금주의로 돌린 채로 지내왔지만 추세가 뒤바뀐 만큼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를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결국 일본 정권이나 국민들의 급속한 우경화와 제기되는 개헌의 필요성 등은 결코 우연적인 사건이 아니라 예견된 것이라는 얘기죠. 어느덧 강대국의 일원으로 발돋움한 한국인들은 오랜 평화와 풍요에 젖어 역사가 울려주는 이러한 고요한 경종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뤄낸 것이 많아진 만큼 이제는 지켜야 할 것도 많습니다. 언제든 잠자는 화산처럼 다시 폭발할 가능성이 있는 일본 군국주의의 광기와 팽창의 욕구를 주체하지 못하는 중국 공산당의 틈새에 낀 2021년의 대한민국은 생각보다 중요한 시기를 보내고 있는 걸지도 모릅니다. 이 사진을 아시는 분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포박당한 채로 일본도로 참수당하기 직전인 서양인의 모습이 담겨 있는데 보통 일제의 전쟁 범죄를 상징하는 사진 가운데 하나로 국내에 잘 알려져 있죠. 사진의 자세한 내막은 이렇습니다. 사진 속의 인물은 호주 육군 중사인 레오나드 조지 시플리스로 당시 27살이었습니다. 특공대의 통신병이던 그는 작전지인 파푸아뉴기니 북동부에서 전후 2명과 함께 일본군에게 생포되었고 2주간의 신문과 고문이 이어진 끝에 1943년 10월 24일 수많은 일본군이 구경하는 가운데 잔혹하게 참수당했습니다. 시플릿의 마지막 모습이 담긴 이 사진을 촬영해 소장하고 있던 일본군 장교가 미군에 의해 시체가 된 뒤 유류품에서 이걸 찾아내어 세상에 전해지게 된 케이스죠. 나중에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 호주군 포로는 하급 병사와 간부들의 우발적 판단에 의해 참수당한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일본 해군 중장인 카마다 미치아키의 직권명령으로서 참수당했습니다. 사진에 함께 찍힌 참수집행자 역시 장교였으며 이 장교는 전쟁이 끝난 뒤 전범으로서 사형을 구형받았으나 10년으로 감형된 뒤 멀쩡하게 사회로 풀려나왔다고 전해집니다. 참혹한 전쟁의 와중에 포로에 대한 잔인한 처우는 군대를 불문하고 드물지 않게 발생하는 일인 게 사실이지만 일개 포로에게까지 장성급의 처형 명령이 직접 하달되어 처형이 이루어지던 군대는 일본군이 사실상 유일합니다. 그것도 특정한 장소에서 총사령 등의 방식으로 집행된 것이 아니라 다른 병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지극히 정근대적인 방식으로 포로를 살해한 것인데 사진 속에서 이를 바라보면서 미소를 보이고 있는 일본군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당시 이들의 인명에 대한 인식이나 적군에 대한 처우가 어떠했는지를 잘 알 수 있죠. 정작 일본인들은 자신들이 상대방을 잔혹하게 대한 만큼 연합군도 자신들을 똑같이 대할 것이라 지레짐작하여 멀쩡하게 살 길이 있었음에도 자결을 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니 우스울 지경입니다. 여기에 더해 어떻게든 증거를 없애버리고 없었던 일처럼 행동해야 할 이런 엄연한 전쟁 범죄를 직접 사진으로까지 찍어서 남겨놓았으니 이들 개개인의 인식이나 죄의식 자체가 어떠했는지를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일본군의 포로에 대한 잔인한 처우는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고 그 사례마저도 무궁무진합니다. 신사적으로 항복한 미군과 필리핀의 군인들을 20세기 전쟁사에서 유례가 없는 방식으로 학살한 바탄과 산다칸의 죽음의 행진, 홍콩과 싱가포르에서의 주둔군 포로 학살, 대전 말기 필리핀 전역에서 패퇴하던 와중에
남겨진 포로들을 모두 살해하고 마닐라를 잿더미로 만들어버린 사례에 이르기까지 일본군의 무지막지한 잔악함은 나치 독일이나 소련군조차 한 수 접고 들어갈 정도로 끔찍했죠. 대부분의 학살은 전후 살아남은 생존자들에 의해 구전으로 전해지지만 이렇게 처형 당시에 명백한 증거가 남아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일본 우익들은 그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싶어하는 사진일 겁니다. 영어권 커뮤니티의 역사 관련 게시판에 이 한 장의 사진이 올라오자 1000개 이상의 댓글이 달리며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서구권에서 독일 등의 전쟁 범죄는 워낙 잘 알려져 있지만 그에 못지않게 끔찍했거나 더했을 일본의 케이스는 비교적 인지도가 낮은 편인데요. 이는 이들의 비서구권의 문화나 역사에 대한 고질적인 무관심뿐만 아니라 일본의 지속적인 프로파간다도 영향을 끼쳤으리라 짐작됩니다. 자동차와 전자제품을 잘 만들던 기술 입국, 애니메이션과 서브컬처로서 친근한 일본의 이미지와는 너무나도 상반되는 사진이기에 배경 지식이 없는 이들에게 반향은 더 컸을 겁니다. 포로에 대한 잔혹한 처우는 구전으로 전해지거나 사후의 유골발굴 장면 등으로만 알려지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적법한 대우를 받았어야 했을 포로가 끔찍한 방식으로 살해당하기 바로 직전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니 그 내막을 궁금해하는 이들은 물론 일본의 잔혹성 앞에 몸서리치는 댓글을 남기는 이들이 대부분이었는데요. 그 가운데 일부를 전해드립니다. 이렇게까지 그 장면의 모습이 남아있는 사진이 있을 정도라면 실제로 비슷한 방식으로 죽인 숫자는 얼마나 될지. 이거 죽은 일본군을 수색하다가 찾은 사진이라지. 도대체 어떤 종류의 인간이길래 사람 죽이기 직전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전리품 같은 걸로 휴대하는 걸까? 나치 독일이 걱정스러워할 정도로 악독했던 게 일본이야. 오밤중에 순전히 성폭행만을 위해 외출을 나설 정도였다니. 이를 목격한 독일인이 귀국해서 이를 보고하자 그냥 모른 척하라는 명령을 들을 정도였어. 나치마저 이럴 정도였으니 문제가 어느 수준이었는지를 알 수 있지. 우리 할아버지도 2차 대전 때 파푸아뉴기니에서 복무하셨는데 돌아가시기 직전까지도 일본인이라면 치를 떠셨어. 일본은 반성하지 않아. 일본국이 그런 게 아니라 일본 제국이 그런 거라서 우리는 잘 모릅니다. 이런 식이지. 진짜 역겨운 건 사진에서 소총을 들고 있는 군인이 웃음을 보이고 있다는 거야. 이건 전쟁의 결과 같은 게 아니야. 그냥 저런 거 자체를 좋아했던 거지. 일이 이렇게 된 건 미국의 책임도 있어. 그들은 전쟁이 끝난 뒤 관련된 이들에 대한 죗값을 혹독하게 물어야 했지만 자신들의 필요 때문에 적지 않은 이들을 사회로 돌려보냈지. 모든 행동에는 결과가 따라야 하는 건데 일본인들은 값비싼 대가를 치렀음에도 그 교훈은 가져가지 못했어.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채로 사라졌을 이런 종류의 사진이 얼마나 많을까. 포로를 참수한다는 것 자체로 이미 끔찍하지만 대체 왜 이걸 사진으로 남겨뒀고 그걸 또 가지고 다녔던 걸까. 그 가학성과 삐뚤어짐 앞에 할 말을 잃게 되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계경영이었습니다.